이번에 이제 부룡님께서 모아놓은 그 자료를 보게 되면요. 기사 제목 중에서 얼마면 금배인가 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룡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기사 내용인데 보면은 변하는 상황에서 금배가 나왔을 때 어떤 게 중요한가 뒤에 있는 되거든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바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저기 지금 제목에다가 제가 군중심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시장 상황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랬는데 그 밑에 생애 첫 주택 하는 실수요자들을 1일부터 담보대출을 80%로 한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그러면 담보대출 80%를 하니까 해야 되겠지. 근데 요즘 분위기 어때요? 여러분들 하고 있냐고요?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이게 지금 네, 매수문이 없어요 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인데 담보대출 80%니까 이거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투자하고 싶거나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해요. 근데 시장 환경이 바뀌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매수 문의가 없다라고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안 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럴 때 옥석을 가려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급변하는 상황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은 90%는 그냥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대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연끌할 사람 다 했냐. 2030 매수 비중 역대 최저. 뭐냐. 이분들이 왜 매수 안 하고 있을까요, 지금? 돈 안 되니까 매수 안 하는 거예요. 돈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비싸니까. 근데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무슨 투자든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싸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시기가 오히려 더 좋은 투자 기회라고 하고 지금부터 역으로, 그러니까 본능은 거부하고 싶어도 지금부터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움직이고 지금부터 고민하고 그다음에 남들은 지금 신경 안 쓰고 지금 2040 세대 안 한다는데 나 그럼 신경 쓰지 말아야지. 대부분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 와중에 지금 되게 비싼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 아파트 중에서 지금 살만한 아파트가 뭘까? 지금 현재 주변 시세는 얼마인데 이 아파트는 얼마일까? 지금 현재 금매물이 이 정도 나왔네? 이 정도면 내가 사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계속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분위기가 급변하니까요. 군중심리에 완전히 지금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줍줍 당첨됐는데 계약폭이 2배가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이거 무슨 일이든지 청약 반복되고 있고요. 이 중에 지금 보게 되면 물론 자세히 보셔야 돼요. 보시게 되면 이게 공부하라는 얘기가 이 내용이거든요. 딱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담은 내용을 안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거 딱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내용 자세히 보시게 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 단지를 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단지가 눈에 보이냐고요. 대부분 안 보일 거예요. 대부분 안 보인다는 얘기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분양이 난 거고 낮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그 브랜드 네이밍이 좋고 몇천 세대 되는데 가격이 싸게 나왔다. 그럼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요. 옛날에 마포 레미안 프로지요? 그쵸. 마레프 진짜 그 미분양이었잖아요. 그리고 송도뿐만인가요? 우리 왕십리 텐지일. 맞아요. 텐질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이 군중심리 상황에서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쩔쩔매느냐. 이것 때문에 얼마나 흔들리느냐. 이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미계약 물량 많고 뭐하고 미분양 많다. 다 도망가고 있잖아. 그런데 불티나는 데는 있대요. 이게 뭐예요? 용산 요즘에 또 다시 전기차 개발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2030 안 산다, 미계약 나온다. 근데 갑자기 서울? 용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지금 사실 용산 해피님한테 물어보면 당연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용산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아요. 좋은데 그동안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가 아직 개발이 제대로 안 됐던 것 때문이잖아요. 개발이 제대로 안 됐고 그게 진행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근데 요번에 전기차 개발 관련된 얘기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술렁거리거든요. 이게 또 뭐냐? 군중심리인 거예요. 진짜 용산 해린턴 플레이스 무순이 나왔을 때 뭐 했어? 그러면 정비창 개발이라고 하는 호재가 나오니까 움직일 게 아니라 정비창이란 개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언젠가는 오잖아요. 바로 이제 지금 나왔지만 그러면 아까 말씀 용산 해링턴 플레이스 그 상황이 됐을 때 평상시 그 용산을 보고 있었다.
내가 용산이라고 하는 곳에 관심이 있었다. 그중에 그 지역에 거기가 괜찮은 곳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상 워낙 많은 지역을 보니까 더 집중적으로 잘 못 봐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은 내가 특정 지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비창 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지금 순간이 아니라 지금 불나면 뭐 할 거예요. 비싸졌을 텐데. 그러기 전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인들과 굉장히 비슷한 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제목 반갑다라고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주변에서 정비사업 계속되겠죠? 그러면 정비사업이 예를 들어서 뭐, 한남 뉴타운이든 뭐든 뭐, 얼마다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러면 그 직전에 사는 게 훨씬 더 싼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부동산 투자자는 항상 공부하시고, 항상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상황이 오니까, 그 흔들리는 상황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셔야 되는 행동은 나는 역으로 간다. 이 부분을 제일 고민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들은데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 주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는데 특히 침체장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중심리에서 투자 안 하는 시기예요. 이때 진짜 열심히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특이했던 게, 네. 그때 이제 18년도 정도에 불장이 되기 직전에 방원순 전 시장님께서 용산 여의도 통합개발 한마디 날리고 싱가포르 갔다가 저희 완전 불벼락 맞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용산 개발해가지고 용산이 정말 뜨거웠던 시장이고 웬만한 뭐 연예인들도 다 용산 개발 그게 들어갔을 때인데 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봤을 때 네. 너무 온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맞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은 또 용산만 지금 분위기가 되고 다른 쪽은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직전에 사는 거는 진짜 신의 영역이고 사실 이거를 뭐 10년, 20년 갖고 계신 분들도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되겠지 하면서 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지역을 조금 세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 여의도 얘기가 좀 별로 없는 중이잖아요. 네네네. 여의도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가 아마 얘기가 용산 나왔으니 여의도 얘기가 또 얼마 있다 나오겠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살금살금 나오고 있습니다. 60층까지 이제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되고 최근에 어떤 단지 모카 아파트인가 안전진단 통과되고요. 여의도는 안전진단이 아직도 통과 안 됐어? 이렇게 의문이 가질 정도로 정말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이지만 네. 제가 재건축 시세를 계속 해봤을 때 정말 안 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가 여의도입니다. 근데 그게 입지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진짜 거기는 뭐 도저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그리고 15억이 넘다 보니까 그런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목동이라든지 여의도인데 생애 최초 대출 이용하셔서 정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아기로 비유하면 고기도 안 먹어봤는데 무슨 양고기를 주는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야채도 미음도 안 먹어봤는데 뭐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선뜻 나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15억 이상 대출에 관련돼서 지금 신문기사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15억 대출 이상에 대해서 막은 거에 대해서 자꾸 언론에서 뭔가 얘기를 좀 추파를 던지고 있어요. 뭔가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다 이것도. 저는 이제 원희룡 장관님의 머리 헤더는 바로 그 심규원 교수님인데 심규원 교수님은 사적으로도 만나보고 뭐 방송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15억입니다. 이거는 역대 없다고. 이거는 거의 뭐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거는 너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15억이라는 대출에 15억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조만간 이제 15억 구간이 깨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항상 저는 정부 정책을 볼 때 그런 느낌을 들거든요. 언론 플레이를 좀 한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어쨌든 내용상으로 보면 10억 이상의 대출 금지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 최근 1주간, 2주간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뭔가
좀 15억 이상 대출에 대해서 좀 풀거나 뭔가 이걸 좀 변경을 할 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풀리게 되면 또다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막혀 있지만 한 번쯤 관심을 보일 만한 지역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15억 구간을 가는 거는 이제 무주택자가 가기는 조금 힘들고 그렇죠. 1주택자가 갈아타는 수요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네. 1주택자가 갈아타는데 이제 우리가 뭐 급지를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좀 더 편리한 곳, 내가 좀 쾌적하게 살고 그리고 직장과 좀 더 가까운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상급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수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1주택자는 자기 집을 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들죠, 지금. 두고 가기는 너무 크니까. 음.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급매물 소식 같은 경우에는 동탄이라든지 송도에서 급매물이 나왔던 이유는 사실 제가 통해서 들었는데 눈물을 머금고 팔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내가 어디를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비과세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비과세 요건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단톡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싸게 팔 수 있냐? 막 그랬지만 그 사연을 듣고 같이 눈물을 훔쳤다는.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급매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가 갈아타기 위해서 내 살을 도려내면서 가야 되냐. 그게 이제 또 가서 도련해서 가가지고 15억 가서 내 살이 붙냐 피나 철철 남치고 전사하냐 그거는 여러분 진짜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정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에 의해서 나타난 또 결과물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효율적인 거 찾는 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